바야흐로 면역력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에는 단순히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 정도가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슈퍼푸드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슈퍼푸드는 우리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지금부터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5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슈퍼푸드는 바로 마늘이다. 오랜 옛날부터 마늘은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약효는 현대 과학에 의해 증명되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강력한 살균 효과를 발휘하며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주로 요리에 향을 더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생으로 먹거나 차로 우려내어 섭취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고구마이다. 고구마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이 두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면역력을 높인다. 고구마를 구워서 먹거나 스프 형태로 섭취하면 그 영양소를 손실 없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브로콜리이다. 브로콜리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비타민C와 E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또한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을 돕고 면역 체계를 튼튼히 하는데 일조한다. 브로콜리는 삶아서 먹어도 좋고 샐러드 재료로 활용하면 그 식감과 풍미를 살릴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꿀이 있다. 천연 당분인 꿀은 항균 및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예로부터 건강 보조 식품으로 인기가 높았다. 꿀 속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시면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로 회복에도 좋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시금치이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여 혈액의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고 면역세포의 생성과 성장을 돕는다. 시금치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잎이 생생한 상태로 샐러드에 넣어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처럼 다양한 슈퍼푸드는 우리의 일상 식단에 간단히 추가할 수 있으며 면역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 당장 식사를 준비할 때 이 5가지 슈퍼푸드를 꼭 기억해 건강한 면역력을 키워나가자.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때부터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공부나 업무에 집중할 때면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됐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허리 통증의 원인이 잘못된 자세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세 교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우선 책상과 의자의 높이를 조정해 보았다. 책상의 높이는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화면은 눈높이와 같게 조정했다. 의자는 엉덩이를 뒤로 밀어 등받이에 밀착시키고 무릎이 약간 낮게 유지되도록 조절했다. 또한 일할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타이머를 맞춰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다. 스트레칭은 의외로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을 때 굳어있는 근육이 풀리면서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허리를 굽힐 때와 펼 때의 구분을 확실히 하고 몸의 각 부분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연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자세 개선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자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 때문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자세에 신경을 쓰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바른 자세 지킴이 라는 이름의 그룹을 만들고 서로의 자세를 체크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가 긴장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자세를 보며 스스로의 자세도 점검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결국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편안함을 넘어 정신적인 자신의 집중력과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매일 조금씩 신경 쓰고 꾸준하게 습관을 들이면서 이제는 좋은 자세로 앉아 있더라도 스스로 인식하고 즉시 교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장시간 앉아 있더라도 허리가 편안하고 일을 마친 후에도 상쾌한 기분이 유지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제는 올바른 자세로 앉는 법,
이 단지 어떻게 앉아야 할지를 넘어서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자세를 찾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장래의 나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오늘은 특별히 강의가 없는 날이었지만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기란 쉽지 않았다. 오늘은 SNS가 아닌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먼저 살폈다. 국내외 뉴스에 빠르게 전달되는 확진자 현황은 여전히 일상 속 주의를 환기시켰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되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나는 작은 손 소독제를 가방에 챙겼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점심 식사 전이나 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만 바로 세면대가 없는 곳에서는 손 소독제만큼 유용한 것이 없었다. 손 소독제가 없던 시절에 나는 얼마나 부주의했던가 되돌아보게 된다. 그 작은 용기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은 손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다. 집 밖에 나설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이제 내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행동이 되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마스크들로 개인 스타일에 맞춰 착용하곤 했다. 하지만 외형보다 중요한 건 착용법이었다.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방역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는 반드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썼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늘 공공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했다. 그날 오후 나는 가까운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모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익숙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보다는 탁 트인 공원에서의 만남을 택했고 다소 떨어져 앉아 이야기 나누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서로 음식을 나눠 먹기보다는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건강을 배려했다. 우리는 실내보다 실외에서의 활동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실내의 경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도 필수였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어느덧 우리에게 습관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게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서로 실감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나와 친구들은 우리의 작은 노력이 결국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며 작은 수칙들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먼지를 털어놓듯 소소하게 얘기 나누며 강화되어 갔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깨달음이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각자의 하루를 무사히 마친 후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일상을 꾸려가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같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매우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나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영양사 선생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정균이었습니다. 정균 선생님은 어렸을 적부터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이 많아 자라면서 영양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마을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각기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침에 빵과 우유만 먹고 또 다른 아이는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 점심이 되면 배가 고프지 않아 식사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몇몇 아이들은 편식을 해서 채소나 과일을 전혀 먹지 않기 일쑤였지요. 정균 선생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린 시절은 성장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균 선생님은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워크숍은 주말을 맞아 가족들이 모여 함께 요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계획되었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놀이 활동도 포함시켰습니다. 워크숍 날 생각보다 많은 가족이 참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균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정균 선생님은 여러가지 칠판의 그림과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려면 휘발유나 배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해야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가지 식품군에 대해 소개하며 왜 이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곡류, 채소, 과일, 단백질, 유제품, 이 5가지가 바로 건강한 식단의 핵심이랍니다. 워크숍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 활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색의 채소로 만들어진 샐러드를 직접 만들어보고 신선한 과일을 넣은 스무디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요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손 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재료 손질법도 배웠습니다. 모든 활동이 끝난 후 정균 선생님은 어떤 식단을 선택하든 그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훗날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끝나고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워크숍을 통해 배운 내용이 자녀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집에서도 계속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아이들은 정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매일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의 식습관은 자연스레 개선되었고 학교에서도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식단이야말로 최고의 학습 도움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정균 선생님 덕분에 마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며 정균 선생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마을과 아이들을 위한 노력과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하였습니다.